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신규 상장 2일차의 솔트룩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솔트룩스가 어떤지 그리고 단기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전개되는 영상이라서 듣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닫기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솔트룩스가 하는 내용,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해봤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10명이 할 일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계 하나가 대신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대신해 주느냐? 소비자들의 패턴, 소비 패턴이나 아니면은 요구 사항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통계로 낸 다음에 사업에 맞게끔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보고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솔트룩스에서 하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마케팅 팀이나 기획팀 인력 축소가 불가피해집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정책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죠. 고래에서 조금 좋습니다. 대기업들이 찾을 만한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이 기업이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주가가 단기간에 뛸 만한 모멘텀이 살짝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솔트룩스의 이 기업 시스템을 이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느냐?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효율을 나타내고요. 효율이 높고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관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출범 준비 중인 데이터 거래소 이것에 아주 적합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도 비슷한 사업성을 가지고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살펴봐 드릴 거고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서 금융기업, 보험이나 카드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솔트룩스 같은 기업입니다. 상장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경쟁 업체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업계가 다소 좀 사장돼 있다라기보다는 초기 시장이라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솔트룩스가 그래도 상장하게 된 데에는 탄탄한 기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국공기업, 그리고 해외까지도 진출을 해가지고 이 용역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고 고정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솔트룩스의 제품을 채택한 기업에서 문제없이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평생 고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고정, 반영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실적 성장 면에서는 신규 고객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주가 자체도 그렇고 실적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우상향 종목이라고 하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공모가가 25,000원이었는데 첫날에 주가가 4만 원으로 시작해서 따상 갔다가 따상 갈 뻔하다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이거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신규 상장주, 낯선 종목에 대한 매력 또는 단타성으로 좋을 만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규 상장주고 제2의 SK바이오팜을 노리는 듯한 단타성 매수세들이 쏠리게 되면서 누구는 잘 치고 빠지는가 한편 누구는 판단이 늦어서 놓치게 되는 결국에는 네노라 하는 그 IPO 기업 있잖아요. 현재 SK바이오팜이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대기 중인 게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시장인데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일반 IPO 종목은 사실 대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니,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라고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솔트룩스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2022년, 2023년까지 매출 성장, 매출 신장 100%를 달성하겠다. 이제 300억 매출 달성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포부를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은 2023년까지 매출액 300억 달성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 현대차랑 거래하는 거 보면은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규 상장할 때 물량 나올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요것이 좀 많이 걸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파는 게 맞다. 아니면 비중 축소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용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화면이 자꾸 잘리네요.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번에 기관이 공모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다수 90% 이상이 상장 첫날에 매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방어 장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이 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혹은 상장 성공에 기여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사모펀드가 2개나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서 내놓는 물량이 50만 주. 상장 전에 미리 이렇게 지분을 획보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나올 때 어디로 찍히느냐? 지분 관계자이기 때문에 기타 법인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로 잡히게 되죠. 또는 사모펀드로 잡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량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수량으로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기타 법인에서 나올 물량은 약 58만 주. 58만 주 살짝 넘어요. 그리고 기관계로 또는 사모펀드계로 해서 잡힐 만한 거는 42만 주 정도. 그럼 총 합쳐서 100만 주 정도가 나와야지 고정적으로 나올 만한 악성 매물, 차익 매물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기타 법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58만 주 나와야 되고요. 기관계는 얼마? 42만 주 나와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기관에서 나올 물량은 다 나왔어요. 이거 단위 보시면은 100만원, 1000주 단위고, 여기에 공 3개 붙이면은 68만이죠. 요거 기타 법인이 58만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19만 나왔으니까 앞으로 39만 주가 더 나와야 된다.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물량은 다 나왔다. 대신에 기존의 사모펀드 물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 요거 약 40만 주 되는 물량이 더 나와야 되는데, 요거 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더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개인들 간의 치고받기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치고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계속 하향합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될까요? 이 기업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죠.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미래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25,000원이 상한선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적정 주가가 25,000원이 아니라 아무리 좋게 봐도 25,000원이라고 봐서 공모가가 25,000원으로 지정이 된 거고, 이것을 주가로 해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장 첫날이에요. 여기서 이제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25,000원 획이 저항에 맞고 밀리고 또 저항에 맞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거래처가 더 확보가 되고 수주가 확실시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크게 돌아서 반등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반등을 위해서는 거물급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유명한 네노라는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그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업체를 밀어내고서 박혀있던 돌을 빼내는 굴러온 돌 역할을 해야 돼요. 솔트룩스가 굴러온 돌로 해가지고 기존 그 사업성을 뺏어오게 되면은 대박이라는 거죠.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웹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런 인공지능 업체의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웹 서비스 업체는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상거래 업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종합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종합 포털을 이제 이용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같은 업체가 이제 악어새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같은 기업이 제대로 된 대기업 하나만 물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바로바로 뛰어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왜냐?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 비상장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많고, 그리고 핵심은 그러한 일들이 단기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뻥뻥 뛰어주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냐? 그냥 개인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었던 주주들한테 좋은 일만 하게 된 거다. IPO의 목적은 남의 돈을 빨아들여서 내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첫날에 못 털어내셨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들고 가기에는 단기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다분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드린 게 이런 거예요. 반등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으로 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해가지고 쭉쭉 밀리고 있는 게 마이크로 밀 엠브레인이죠. 마크로 밀 엠브레인. 요거는 리서치 조사 기관입니다. 리서치 용역을 하는 회사이고, 이것도 역시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서비스 요청자나 아니면은 이 서비스 결과치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필요로 하는 쪽에 제공하는 역할이죠.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기업인데, 보세요. 언택트에 맞긴 하지만, 언택트 성향의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우리 주식시장은 이런 쪽에 취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단기 반등 나와주게 되면은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비중 축소 또는 완전 청산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솔트룩스도 그렇고 이전에 마크로 밀 엠브레인을 설명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에 대한 관점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기타 법인, 기존 사모펀드의 물량, 그것이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내려갑니다. 공모가가 25,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현재 매도되지 않고 있는 39만 주의 기존 사모펀드는 적어도 이득 보는 가격대에서 팔려고 할 겁니다. 바로 팔거나 아니면은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 매도를 하겠죠. 저라면은 지금 바로 매도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라도. 왜?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게 보이니까. 아니면은 이 기업들이 계속 안 판다라고 하면은, 이 사모펀드가 안 판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어떠한 모멘텀이 숨겨져 있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 두 달 후에 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가능성이 낮은 거라서 그냥 배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대응해서 처리해버리면은
마음 편할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부정적인 관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오셔도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영상 내용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트룩스, 마크로밀, 엠브레인 같은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